안녕하세요. 주식 알려주는 남자 주알남입니다. 네, 먼저 최근 현대차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네, 사실 현대차가 기업 펀더멘털이 갑자기 이렇게 나빠졌다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가 종료됐고, 그리고 그 이벤트에 대한 수급의 변화의 영향이 조금 더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6월에 일단 월드컵 개막식이 있었는데 이제 아틀라스 관련 기대감이 조금 마무리되면서 이제 조금 이벤트를 선반영했던 자금들이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그리고 여기에 6월에는 이제 6월 동안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의 수급이 좀 강하게 계속 쏠렸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피지컬 AI나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은 조금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건데 이제 6월 20일에 소프트뱅크에서 풋옵션 행사 시한이 좀 지나게 되면서 이제 기대감이 소멸되는 이제 좀 세론이라고 하죠. 네,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조금 수급이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래서 현대차 뭐 기업이 나빠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뭐 68, 막 70 얼마였는데 이렇게 빠져서 뭐 40 후반대가 됐냐, 40만원 후반대가 됐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기업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벤트 종료이기도 하고 이제 수급 변화가 조금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리면서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필두로 한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성장 방향성은 바뀐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차트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볼 건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조금 쉽게 무너지기 어려운 자리까지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면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이제 6월 2일 이 고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빠져서 뭐 40만원 중후반까지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차트를 좀 보시면은 뭐 상승하는 흐름이 이렇게 완전히 깨졌다 라기보다는 이제 깨졌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위치가 조금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이전에 여기 부분에서 이제 좀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이제 그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여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많이 돌파했던 가격대인데 지금이 여기가 이제 기존에 여기가 저항선이었다면 이제는 여기가 떨어지지 않는 이제 지지선, 이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여기 선 쪽에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도 여기에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위치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봐야 될 게 이제 좀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여기가 이제 지지 구간이 된 구간에서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 구간이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자리가 조금 하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 하방이 조금 적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조정이 진행을 계속 했잖아요. 6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조정이 40만원대까지 지금 가파르게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 구간에서 이제 좀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최근 이제 저항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가장 저항을 많이 받았던 이제 55만원 부근. 네, 이쪽에서 이제 57만원 부근까지는 이제 부근이 1차 목표 구간이 이제 55만원에서 57만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 구간이 이전 매물대가 이제 조금 많이 형성되는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이제 50만원 중반, 이제 55만원에서 57만원 이 정도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 구간에서 이제 이 구간을 이제 거래량도 같이 나오고 여기를 이제 뚫고 지나가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전고점 78만 7천원 여기 구간까지도 테스트할 가능성이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뭐 뚫게 되면은 이제 테스트할 구간이 된다는 거죠. 전고점도 테스트할 만한 구간이 된다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는데 이제 여기 부분이 이렇게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밸류에이션이 조금 현대차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네, 지금 이제 퍼가 저퍼주라고 하죠. 뭐 저퍼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저평가된 주식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뭐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지금 현대차의 퍼가 지금 10배 수준까지 내려온 수준이라서 이제 주가 조정은 받았는데 이제 실적이 여전히 이제 좀 견조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예전보다 가격 매력이 조금 더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뭐 50만원, 60만원 이 구간에서 사는 것보다 지금 40만원 후반대에서 50만원 초반대 이때 산다면은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대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조금 여기 하방 여력이 조금 매우 제약적이다. 그래서 여기를 물론 뚫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를 뚫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기관이나 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차트도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 기업 가치도 좀 부담이 좀 줄어든 셈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지금 기관에서도 현대차를 조금 계속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종목별로 이제 매매한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외국인 투자자든 뭐 개인 투자자든 이제 기관 투자자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기관이 계속 담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담는다고 해서 뭐 내일 당장 7월 7일에 바로 주가가 급등한다는 건 아니고, 네, 여기서 이제 여기가 고점이라서 위험한 자리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향후 방향성을 이제 조금 잡아주는, 이제 방향성이 이제 결정될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그만큼 하방 여력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금 위험한 구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내용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현대차 말고도 좀 봐야 될 구간이 있는데요. 네,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현대모비스 차트도 이제 보시면은 전 차트랑 조금 비슷하게 조금 하방을 이렇게 받쳐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제 고점 이후에 이제 조금 주가가 여기도 조정을 좀 많이 받은 편이죠. 현대모비스라는 이제 기업도. 네, 근데 여기서 고점 이후에 이제 조금 조정을 많이 세게 받긴 했는데, 이제 차트 보시면 이제 현재 여기 이전에 여기 강하게 여기 돌파했던 구간이 여기거든요.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여기 이제 강하게 돌파했던 구간인데, 여기도 현대차와 비슷하게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 이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구간으로 보이고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이제 강하게 돌파했던 이제 여기 구간까지 내려와 있지만 이제 이동평균선이 조금 모여있는 구간에 있고, 네, 이제 자리가 이제 단순히 싸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매수세가 여기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랑 조금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조금 있는데요. 일단 이제 먼저 보시면 이정 저항선, 여기 저항하던 부분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이 조금 좀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가기 전에 여기가 저항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여기 돌파 이후에 여기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가 지지하는 역할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하방 여력이 조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제 중장기선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추세가 완전히 이제 막 붕괴해버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조금 상승 이후에 조금 강한 눌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조금 동행한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이제 현대차 주가가 살아나면은 현대모비스도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현대모비스도 이제 완성차 판매 확대나 이제 뭐 전동화 부품 그리고 전장 부품 이런 기대감이 같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모비스도 이제 같이 상승한 여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조금 이런 상대 가치법에 좀 의하면 이제 PBR이라는 게 이제 1배 이하 로 조금 내려온 수준이에요. 0.8배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하방이 이럴수록 조금 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뭐 차트 설명드리면은 이제 최근 하락했던 구간 있잖아요. 네, 이제 59만원에서 이제 60만원 부근 이 구간이 좀 1차 저항선이라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 구간이 조금 이제 저항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60만원까지는 그러면 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근데 여기를 이제 거래량이랑 함께 해서 이제 거래량도 같이 많고, 이제 주가도 여기 저항선을 돌파해서 뚫게 된다면, 이제 전고점인 이제 65만원 구간까지 바라볼 수 있죠. 네, 이제 65만원 부분까지 바라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여기까지 같이 열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현대모비스라는 부분도, 현대모비스도 같이 함께 현대차랑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금 엄청 많이 눌린 상태예요. 이제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이나 뭐 이런 요인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현대차 그룹에 이제 모멘텀이 붙는다면,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조금 후행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릴레이팅 가능성이 조금 열어줄 수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차트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함께 살펴봤고요. 네, 이제 차트와 밸류에이션 봤다면은 이제 현대차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 차트 말고도 하반기 모멘텀 같이 봐야겠죠? 네, 하반기 모멘텀을 같이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이제 같이 봐야 될 게 피지컬 AI. 저희 다 아시죠? 네, 피지컬 AI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제 피지컬 AI 일정을 먼저 보면은 이제 7, 8월에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 3 양산 예정이 있고요. 네, 이제 8월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RMAC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이제 실제 로봇으로 좀 확장되는 흐름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월드컵 이벤트도 현재 지금 월드컵 계속 다들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월드컵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좀 흥미롭게 봐야 될 게 이제 현대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좀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 이제 피파 월드컵 배너랑 이제 경기장 외관이 등장하는데요. 네, 이제 함께 같이 보실게요. 네. 네, 뭐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네, 이제 뭐 경기장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아틀라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죠. 네, 여기까지만 보시는 걸로 하시고,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현대차가 이번 월드컵과 관련해서 조금 이전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미 시작됐죠. 아틀라스의 노출이 조금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브라질이랑 노르웨이 경기 어제 있었는데,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이제 매치볼을 전달하는 모습을 이제 아틀라스가 이제 선보였는데요. 이제 이게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현대차가 인수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력을 이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다는 조금 장면이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결승전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7월 20일에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어요. 월드컵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아직 어떤 연출이 나올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미 월드컵 무대에서 아틀라스가 등장한 만큼 이제 결승전에서는 조금 이런 글로벌 이벤트에서 이런 자리가 없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좀 퍼포먼스가 공개된다면 이제 현대차의 피지컬 AI 스토리가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 얘기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지금 현재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좀 이제 7월부터 조금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그리고 현대차 지배 구조를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상법 이제 개정안 통과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자본시장에 대해서 조금 개혁을 하려고 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좀 핵심이 이제 상속이나 이제 증여 과정에 있어서
이제 조금 세금 많이 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조금 주가가 있죠. 이제 주가를 프라이스로 하고 주가가 이제 순자산 가치보다 지나치게 좀 낮게 거래될 경우에는 이제 그 낮은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의 공정 가치, 이제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이제 평가하겠다는 방향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를 이제 좀 낮게 유인할 유인이 조금 줄어들고 이제 오히려 배당에 대한 확대나 아니면 자사주 소각 같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강화할 명분이 생기겠죠. 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왜 현대차냐, 왜 현대모비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조금 지분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현대모비스, 뭐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렇게 이어지는 순환 출자 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현대모비스 그룹의 이제 조금 지배회사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현대차 이제 정의선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0.3%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인 좀 지배력을 확대하려면 이제 뭐 20%에서 뭐 30% 정도 수준의 의결권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현재 이제 좀 현대모비스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계산하면은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20%의 이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자금이 좀 필요해요. 이제 캐시가 좀 많이 필요한데, 네, 여기서 좀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인데요. 이제 IPO를 이제 하게 된다면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뭐 거의 한 40조에서 60조 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IPO가 좀 현실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회장 보유 지분 가치가 좀 커지게 된다면 현대모비스 지분을 이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좀 돈이 생긴다라고 조금 실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좀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좀 두 가지 수혜가 생길 수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일단 첫 번째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IPO에 따른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한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인해서 조금 지배 구조가 이제 조금 개편되는 과정에서 이제 현대모비스의 기업 가치를 낮게 유지할 이유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현대모비스를 봐야 될 긍정적인 이유죠.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차트 설명할 때 PBR이 얼마라고 그랬죠? 네, 이제 0.8배 이 정도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면은 이제 정책 방향성으로도 이제 아까 그 보신 거기에서 이제 하방을 좀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현대모비스가 이제 현대그룹차 내에서 현대그룹 내에서 이제 정책 수혜를 좀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바로 정부 정책인데요. 이제 영남 이제 첨단 산업 이제 벨트 조성 계획을 조금 발표를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 그리고 하나, 현대차, 두산, LG 뭐 이렇게 핵심 투자 기업으로 좀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현대차가 좀 발표한 투자 규모만 네, 이제 42조 원 수준인데, 네, 여기서 이제 단순히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AI 기반 자율주행, 그리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미래 제조 혁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까지 포함한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제 그리고 특히 울산 공장에서는 이제 AI 기반 자율주행 생산 체계와 그리고 미래형 제조 클러스터로 좀 전환될 예정이고요.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이제 국가 핵심 산업으로 좀 육성하겠다는 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제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이제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차트도 지금
중요한 자리, 이런 좀 하방이 좀 제약적인 자리에 있고, 밸류에이션도 다시 매력적인 수준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피지컬 AI와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라는 이제 모멘텀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뭐 78만원까지 갔지만 이런 단순한 이런 조정이 단순한 악재라기 보기보다는 이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좋은 기업을 찾는 것만큼 좋은 기업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죠.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야 좀 좋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에 보는 것이 전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대차와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단순히 주가 조정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차트와 밸류에이션 그리고 하반기 모멘텀까지 함께 맞물리기 시작했단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관련 일정이나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가장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